오늘 큰 박수로 환영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2학년 부장 선생님께서 생기부와 관련돼서 좀 선생님들께 연수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서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기 뭐 저보다 훨씬 경력이 많으신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저보다 더 많은 경험과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정답이라기보다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요. 같이 생각해보기. 네, 우리가 한 번쯤 같이 고민해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쟁력 있는 생기부의 필요성. 네, 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지난 연수 때 이미 교무부장 선생님께서 우리 생기부는 이렇게 선생님들 작성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 주의해 주십시오. 이런 연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내용보다는 아무래도 저희가 진학부다 보니까요. 대학 입시의 관점에서 우리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생활기록부, 우리 생기부라고도 부르고 학생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생기부, 학생부, 정식 명칭은 학교생활기록부고요. 법적인 근거와 목적을 잠깐만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서 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평가, 학생 지도 및 상급 학교의 학생 선발의 활용.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중에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 역시나 상급 학교의 학생 선발. 네,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대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요, 저희 대입 자료를 선생님들이 생산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력 있는 생기부의 필요성인데 대학 입시 제도의 현황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자체가 상급학교, 대입의 자료로 쓰이는 자료를 우리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대학 입시가 어떻게 치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생활기록부 작성에서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있지 않은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략할지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대학 입시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잠깐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대학 입시 제도의 현황은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다 이제 다른 경험들을 하셨잖아요. 지금 2학년 학생들의 대학 입시 제도는 바로 이 2022학년도 대학 입학 개편 방안 및 고교 교육 혁신 방향이라는 이 제도 발표. 네, 요거 하고요. 이 이후에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네, 요 두 가지가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학종에 대해서 공정성 논란이 막 일어났던 요 시기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간략하게만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수능 위주 전형을 30%까지 확대하자. 단, 교과 전형을 30% 이상 선택한 대학은 제외입니다. 네, 그 이유는 아시겠죠, 그죠? 네, 지방 대학들. 지금도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요, 정시 전형으로 학생 모집을 확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랬다가는 학생 인원의 모집 인원 미달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네, 어제도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현재 많게는 50명까지 추가 모집을 오늘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미달이에요. 서울에 있는 학교인데. 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도 개편이 됐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 반영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어 수학에서는 공통과목과 필수 과목이 나뉘어졌죠.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처음 이제 이게 실시가 됐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난 뭘 봐야 될까?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 네,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고요. 많은 친구들이 미적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고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는 절대평가, 탐구 영역은 사탐과 탐 섞어서 봐도 되고 사탐 2개 해도 되고 과탐 2개 해도 되고 네,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됐죠. 문이과가 없어진 형태니까요. 개정교육과정이. 그리고 EBS 연계율은 50%. 네, 학생부 기재 내용이 개선되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문항 및 분량이 개선되었다.
자기소개서는 올해가 끝이죠. 네, 지금 2학년 학생들은 자기소개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사 추천서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찾아오는 학생이 없겠죠. 네, 3학년 학생들이요. 담임 선생님한테 막 가면요.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그러십니다. 야, 내가 쓰는 게 이렇게 많은데 다른 선생님 좀 가봐. 그게 더 좋을지도 몰라. 이렇게 찾아오는 학생들이 과거에 있었는데요. 없어졌습니다.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가 전면 실시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후에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2024학년도가 올해죠. 올해 3학년들 해당이 됩니다. 보시면은 비교과 대입 반영이 폐지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기소개서도 폐지되었다. 교사 추천서도 폐지되었다. 16개 대학,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은 수능을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들입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관심 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수도권 대학 지역 균형 선발을 10% 이상 하라. 네, 요게 제 기억으로는 작년 이전이죠. 그러니까 올해 졸업하는 학생들 말고 요 이전 학생들부터 이제 실시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상위권 학생들, 특히 상위권 학생들은요, 서울 지역에서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간다 라는 생각을 거의 못했어요. 서울 지역의 교과 전형이 사실상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과 전형 생각하면 한양대가 딱 떠올라요. 한양대 내신 100%. 네, 나 수능 못 봐. 나 전교 1등이야. 내신 1.0이야. 한양대. 이렇게 공식이 이어졌었는데요. 대학마다 이제는 지역 균형 선발을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하고 엮으니까 사실상 전부 다 생겨났죠. 그래서 서울대야 서울대는 직윤이 사실상 교과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 서울에 있는 대학들에서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이 생겨나고 대부분이 교과 전형입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이 쭉 생겨나면서요. 이따가 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학생들이 이제 줄을 서기 시작하죠. 1등급 때 내신을 가지고 쭉 쓰니까 재작년이죠. 요번 시험 말고 역대급 불수능이 있었던 재작년 시험에서는 고려대학교에서 일부 학과가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이 엄청 늘었잖아요. 2등급 초반까지 합격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작년부터 교과 전형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변화들이 보이는 표입니다. 2024학년도 이후 대학 입학제도 개편 방안, 앞서 나온 두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요건 제가 보내드렸던 자료에 있습니다. EBS 입시 자료라는 데서 예비 고1 대상으로 해서 이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 페이지로 한번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40% 이상 수능으로 뽑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과목의 변화도 있고 연계도 있는데 역시나 우리가 관심 가는 부분은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 수상 경력 미반영, 자율동아리 미반영, 청소년 단체 활동 미기재, 소논문 미기재, 개인 봉사활동 미반영, 방과 후 미기재, 영재 미비재, 진로 희망 분야 대인 미반영, 독서활동 대인 미반영, 창체, 바이트로 따지면 1500, 1500, 2100. 그 의문이 막 생기시죠, 여러분들. 학생부가 이렇게 다 반영이 안 되면 도대체 학생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이런 의문이 저희들이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2학년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2학년에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게 다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면접 구술고사 개선 이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학생부가 축소되면서 아무래도 학생부가 축소되는 것에 맞춰서 또 변화들이 생기겠죠.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학생부의 축소는 또 면접고사의 강화로 이어지는 추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이 입시 결과를 봐도요, 면접이 영향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입학 관계자라도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학생부에 전부 다 반영이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면접을 강화하게 됩니다. 대학별 고사가 강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논술 전형 단계적 폐지 유도는 제가 몇 년째 보고 있는데요. 줄질 않습니다. 이게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요. 논술 전형을 뽑는 인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상위권 대학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논술 전형이 유리한 특목고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기 때문에 함부로 폐지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외에 또 저희가 입시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들은요. 서울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균형 선발이 생겨났다. 그래서 우리 학교 상위권 학생들도 역시나 네, 교과 전형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약학대학이 신설이 됐습니다. 재작년이죠. 이전에는 대학을 2년 다니다가요. 약대로 편입을 해서 6년제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얘가 신입생을 받습니다. 이제. 네, 여기 아니고 6년제로 이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인원이 전국 37개 대학에 1743명입니다. 대단한 인원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예, N수생들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다가 그만두고 약대 가려고 학생들이 재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게 또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네, 약대가 신설되면서 공대 점수가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고맙게 약대 가는 친구들 덕분에 네, 누군가는 서울대를 갑니다. 네,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가 정시에서 직윤을 신설했어요. 그리고 교과학습 발달 상황. 저거는 이제 정성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특하고 내신을 반영을 합니다. 직윤 30%, 일반 전형 20%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슈가 됐습니다. 올해 네, 반영을 했었고요. 고대는 그리고 탐구2는 이제 폐지가 되고요. 가산점으로 적용이 되고 고대 같은 경우에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합니다. 이번 3학년 학생들부터요. 여기는 내신만 반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의 흐름들이 생겨날까? 네, 계속해서 정시를 늘려라 라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대학에서는 우리는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학생 뽑고 싶은데 이런 의도는 아닐까? 또는 지금 고교 학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도에 전면 시행이 됐을 때 요즘 막 이상한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새로 들어온 교육부 장관이 1학년까지도 9등급제를 폐지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큰 변화가 또 생겨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대에서 전공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 대학에 이 전공을 여러분들 이수하고 싶으면요.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교과목 이수하세요.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 이거는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구나. 네, 우리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입시에 대한 이해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학생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대 정원 학대. 네, 여러분 의대 정원이 학대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 이야기 들은 지 몇 년 되지 않으셨어요? 코로나 터지면서 의대 정원 늘려야 된다. 공공의대도 설치하자. 18년간 정원 학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된주하신 분들도 있어요. 안 돼요. 이유는 아시죠? 네,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의약학계열 쏠림 현상이 지속될수록 또 누군가에게는 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지금 대입제도, 대입의 현황,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다면 대학들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전형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대학 입학 전형은 4년 예고제를 실시하니까요. 지금 2학년 학생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미 정책 자체는 중학교 때 발표가 된 거고요. 대입 전형, 그러니까 무슨 과에서 몇 명을 선발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런 내용들이 올해 4월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4월 말 정도에 대학별로 이 대입 전형이 발표되는 것을 보시면 네, 학생들 입시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강은 3학년 돼야 나옵니다. 구체적인 요강이 있잖아요. 네, 일정이라든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선발한다 이런 것들은 그때 나오게 됩니다. 다 아실 것 같지만 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대입 주요 전형은 교과, 종합, 논술, 정시, 수능 위주죠.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네,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 위주에다가 수능 최저, 일부 대학, 일부 상위 대학들은 면접도 실시하고 있고요. 종합 전형은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다 보는 거죠. 네, 내신의 학생부 전체를 보면서 면접, 네, 일부 역시 상위 대학들은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아무래도 특목 학생들이 많이 보겠죠. 왜냐하면 내신 반영이 거의 안 되니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시는 역시 수능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의 선발 인원은 어떨까? 한번 저희가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집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학령 인구의 감소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학생 수가 감소하니까요.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증감을 보시면 전국적으로는 수시권, 정시권 인원이 줄었습니다. 수도권 대학들은 정시 모집의 소폭 확대되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죠. 40%까지 늘려라 라고 계속해서 정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시 모집 인원이 소폭이죠. 늘었고요. 비수도권은 많이 인원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형별 선발 비율 전국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교과, 종합, 논술, 수능, 실기 뭐 이렇게 있는데 교과 전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네. 하지만 수도권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수도권 지역들은 정시 전형을 늘리는 대신에 교과 전형 확대를 선택한 거죠. 네. 대학의 생존을 위한 일입니다. 수시에서 학생을 많이 선발해 두지 않으면요. 정시 전형에서 미달이 납니다. 그래서 선발 비율 수도권, 비수도권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보시면 네, 교과가 27,000명, 종합전형이 38,000명, 논술 7기 이렇게 가죠. 수능까지. 네,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2학년에 해당되는 이게 지금 3학년 올해 학생들이고요. 내년까지 지금 2학년과 3학년은 크게 기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22년 이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이후로 쭉 같이 오는 거거든요. 올해 졸업하는 학생들하고 지금 이제 이전 1, 2학년,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3학년 학생들하고는 차이가 있었고요. 지금 우리 1, 2, 3학년 올해 이제 우리 학교에 1, 2, 3학년을 구성하게 되는 학생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입시 제도 자체가.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추세가 유지가 될 겁니다. 비수도권은 교과 전형 위주 상당히 강화되어 있고요. 엄청난 차이를 보이죠? 수능이 10%밖에 안 됩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요. 네. 그래서 정시가 늘었다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정시는 늘지 않습니다. 서울 지역에 있는 일부 대학만 늘어날 뿐입니다. 네. 전국적으로는 수능으로 뽑는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감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촬영을 하는지 몰랐거든요. 대회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조심스러웠는데요. 이거를 근데 우리 좀 실질적으로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구체적인 이야기, 늘상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자료를 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요거를 보시면요. 수시 합격 현황입니다. 올해 학생들입니다. 올해 학생들. 훌륭하죠. 네, 잘 갔습니다. 잘 갔는데요. 디자인과를 간 학생이 문과에 있습니다. 그 학생의 수능 등급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물론 선생님들 잘 아시죠? 등급으로 정시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서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표준 점수를 가지고 하는데요. 100분이 1% 안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10,00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네, 10,000명이 넘어갑니다. 1% 안에. 네, 그래서 등급은 의미가 없고요. 표준 점수로 봐야 되는데 올해 표준 점수는 굉장히 빼곡하게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굉장히 정시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어찌되었건 디자인과를 간 친구가 수능 등급 5, 1등급을 받았고요. 아쉽죠. 저 친구 말고 다른 친구가 5, 1등급을 받고 이 친구가 서울대를 갔으면 서울대가 한 명 더 늘었겠죠. 그 다음에 전기정보공학부를 간 친구의 내신 성적을 보니까 저기 수능 등급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드시지 않는지 모르겠고요. 재료공학부를 간 친구를 봤더니 저 친구 정도는 정시로도 갈 수 있지 않았을까? 네,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연대를 합격한 친구, 네, 등급을 보니까 같은 친구라는 게 보이시죠? 네, 중복 합격입니다. 네, 고대 간 친구 2등급 초반인데 고대 영어교육과를 갔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학종 점수가 많이 내려오긴 했구나. 네, 학생들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요. 과거에 여러분들 몇 년 전에 학종에서 합격한 내신 등급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내신 등급이 좀 비교적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1등급만 갔던 대학들이 이제 2등급도 갈 수 있다.
네, 대학 정원이 축소되는 인원하고 학생이 줄어드는 인원을 보면요. 대학 정원은 많이 축소가 안 되는데 학생 수는 급격히 줄죠. 네, 그래서 과거의 내신 성적만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시고 대학들도요. 내신 성적이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이외의 부분들을 많이 종합전형에서는 참고하고 있다. 이런 이제 징표가 됩니다. 경영대학 간 친구도 고대에 있는데 수능 점수들 한번 쭉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서강대, 성균관대 이렇게 보시면 과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수능을 통해서 정시로 대학을 진학했다라면 몇 명이나 같은 대학을 갈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선생님들도 생각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수시, 정시? 수시야? 정시야?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네. 그리고 교과 전형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연대를 교과로 갔다, 고대를 교과로 갔다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전히 종합전형이 압도적이다. 네, 상위권 대학 진학이 종합전형이 압도적이다. 그 밑에 네, 학생들도 좀 보면요. 비슷합니다. 저기 충격적인 결과도 보이시죠? 경희대 간 친구인데요. 국어가 8등급이에요. 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네, 잘못 본 줄. 가채점은 7등급이었어요. 근데 성적이 나왔는데 8등급이에요. 네, 그 친구가 경희대도 합격하고 서울시립대도 합격했죠. 네, 정시로 뭐 어디 갈 데가 있었겠습니까? 네, 한번 보시면 수능 등급과 이 학생들의 합격 데이터를 보시면 수시의 중요성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나 특수대학들, 네, 특수대학. 네. 이번에 카이스트에 간 친구 한 명은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점수인데 카이스트가 좋대요. 네, 카이스트에 갔습니다. 네, 카이스트 좋죠. 네. 저도 과학기술원 그 입시 설명회 같은 데 가보면요. 정말 네, 좋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이 한 명 다니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등록금도 없고요. 심지어 생활비를 받습니다. 용돈 받으면서 다니고 등록금 없이 다니고 대학원도 거의 무상이에요. 유학 가면 유학자금 지원해 줍니다. 네, 그래서 과학기술원이 네, 그래서 그 친구 부모님도 학교 선생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선택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역시나 다른 이야기를 좀 드렸지만 옆에 데이터를 보시면요. 수능 등급으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학생들이 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서울대에 저희가 이 친구가 직윤에서 네, 떨어졌어요. 많은 선생님들이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1.27인데 직윤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한 명은 일반 전형으로 됐거든요. 일반 전형 둘에 직윤이 하나 된 거죠. 그러니까 직윤 둘은 다 될 줄 알았는데 왜 떨어졌을까? 네,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1.48 내신을 받았던 친구가 수시를 다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정시에서 건대를 가게 됐거든요. 앞선 어떤 친구는 1.48인데 서울대를 갔어요. 이 친구는 건대를 갔어요. 너무 차이가 크죠. 저희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결과입니다. 생기부가 문제였을까? 면접이 문제였을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친구는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하시는 걸 보니까 생기부 문제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결과적인 이야기지만요. 쭉 검토를 다시 해보니까 1학년 때는 경찰관, 2학년 때는 경찰관 법의학자, 3학년 때 가서 갑자기 생명치의에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면접을 딱 갔더니 그 교수님이 그래요. 너 치대 가고 싶지? 예상 질문이었어요. 분명히 너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이 정말 공격적인 거예요. 예상을 할 수 있죠. 너 솔직히 서울대 가려고 그냥 낮춰서 아무 데나 쓴 거잖아. 너 우리가 관심 없잖아. 이런 질문이거든요. 지원과는 무슨 과였어요? 그때 응용 생명과학 이런 쪽이었습니다. 예. 농대였죠. 네. 근데 그런 질문을 받고 이제 탈락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니까 결국은 생기부에서 이 친구의 지향점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1.48이었던 친구가 수시를 쓰기만 하면 다 합격이에요. 이 친구가 수시를 전부 다 합격했거든요. 떨어진 데가 없어요. 서울대, 연대 부터 시작해서요. 과학기술까지 전부 다 합격합니다. 이 친구는 뭐가 그러면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신 성적이 1등급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는 내신 성적보다는 다른 부분들, 학생부가 과연 어떻게 이 친구의 지향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물론 그 친구는 수학 선생님의 평가로는 우리 학교에서 역대 가장 수학을 잘하는 친구다라고 하더라고요. 서울대 공대는 수학 문제를 풀거든요. 면접에서. 그런 부분이 영향을 주긴 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대학들도 다 합격을 했잖아요. 그럼 비단 그것뿐만은 아니라는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능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N수생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어떤 자료에 따르면 재수생들의 3분의 1이 수능에 가면 수학에서 3등급 이내로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학교의 일반 학생인데요. 수학에서 모의고사 3등급 받았는데 수능 가면 4등급 받아오죠. 그게 당연한 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못 본 게 아니라는 거죠.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을 잘못 보는 것이 노력의 부족보다는 구조적 문제이지 않을까. 재학생이 올해 35만 신청해서 30만 응시했고요. 재수생이 13만 9천 얼마가 응시를 했어요. 이 퍼센테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재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삼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얘네들보다는 잘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재학생보다는? 그럴 자신 없이 수능 응시를 하겠습니까? 그 마음가짐도 다르겠죠. 그리고 정시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가나 다군인데 사실 다군에 별로 마음에 드는 대학도 없고요. 정시에선 D가 없기 때문에 떨어지면 재수잖아요. 거기서 좀 과감하게 지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정시는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많다. 아까 그 결과 보셨죠? 수능 점수. 우리 학교 학생들도 상당히 고전합니다. 수시에서 그래서 우리 학교의 경우는 정시보다는 수시가 유리한 경우가 다수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나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서울 지역은 여전히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학생들에게 기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최상위 학생일수록 안정적인 수능 점수는 필수다. 좀 전에 보셨던 2.2로 고대 영어교육과에 합격한 학생. 문과 그렇게 힘들다. 야, 문과 대학 못 가. 문과 힘들어. 2.2인데 무슨 고대야.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가. 근데 고대 영어교육과를 합격했어요. 그 친구 집에서 애가 공부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의 직접 제가 이제 전해드린 말입니다. 부모님 벼르고 있었대요. 수능만 끝나봐라, 너. 그랬는데 수능은 중앙대 정도 가는 점수가 나왔는데요. 수시에서 고대를 붙은 거예요. 그냥 한번 써보자. 원래 교사가 꿈이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써보지 뭐 해서 집에서도 기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기분 좋아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친구는 근데 할 말이 있는 게 수능 최저를 맞췄어요. 고대는 종합에서 수능 최저를 요구합니다. 최저를 맞추니까 합격한 거죠. 아까 고대 경영 합격한 친구도 1.99 2등급이에요. 그 친구도 최저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최저를 맞춰야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역시나 상위권은 단순히 이제 뭐 학생부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수능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이 필요하죠. 요거는 대교육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생활기록부는 학종이죠. 그래서 2024학년도 대입전형 특징 요약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온 자료고요.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대교육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반에 따라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고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방식에서도 교과외 활동이 평가에 미반영되는 항목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수업 시간의 활동을 기록하는 교과세부능력 특기사항 항목이 평가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수행평가 등 수업 시간에 개인별 활동과 보고서 등 개인별 결과물들을 잘 관리해야 한다. 지금 우리 평가계획서 작성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수행평가를 잘 계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학생들의 성취 기준을, 교과목의 성취 기준을 잘 보여줄 수 있고 학생의 강점과 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수행평가에 대한 고민 상당히 필요해 보입니다. 2단계 면접의 반영 비율을 높이거나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을 새롭게 신설한 대학이 많아졌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학생부가 축소되니까 면접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서울대 일반 전형의 면접이 50%입니다. 서울대는 이런 이야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권장 과목까지도 발표하고 있는 실정
네,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결국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우리가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 그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학생 선택 과목에 대한 지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고요.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에 일치된 고민. 이것들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독서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독서 활동은 대학에 제공이 안 되잖아요, 지금. 독서 활동 제공 안 됩니다, 2학년들.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요, 이제 독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지만요. 저도 스스로 대입 전형들을 찾아보고 연구해 보면서 독서 활동 이거 진짜 중요한데?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다른 지역에 있는 진학단체나 협의회 선생님들이 발간한 자료들에도 똑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비슷하구나 생각이. 독서 활동들이 자율 진로 교과 세특에 기록될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학생의 특성을 또 심화 학습에 대한 노력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고 면접이 강화가 된다라면 독서 활동을 통한 심화 학습이 실제 면접에 대한 대비가 될 것이다. 이게 제 생각이었는데요. 뒤에 가서 보여드리겠지만 저 똑같은 생각을 누가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나랑 생각이 같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학종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평가를 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미.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것들을 조 대학들이 모여가지고요. 이렇게 정리했대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똑같아요, 내용은. 학업, 진로, 공동체 역시나 학업 역량이 제일 중요하겠죠. 내신 성적과 교과 세특.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학에서 가장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얘 우리 학교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건가? 얘 공부 잘할 수 있나? 대학에서는 이미 준비된 학생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와서 우리 학교에서 진짜 열심히 할 건가? 요 포인트. 그럼 결국은 학업 역량 가장 많이 보게 되고요. 결국 교과 세특이라는 부분들에서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학업 역량,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 성적의 추이, 자발적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교과와 탐구 활동, 구체적 성과, 이런 거. 역시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서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 성적이 떨어지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줄 방법은 없잖아요. 본인의 몫입니다. 성적을 올리는 건. 하지만 독서 활동을 지시하고 그 독서 활동을 통해서 탐구하고 심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지도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로 역량 부분에서는요,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얘기가 나오죠. 이게 교육과정과 이제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너가 가고 싶은 대학에 무슨 학과가 있다라면 그 관련된 과목들을 이수해라. 그게 교육과정 속에 없다라면 공동교육과정, 클러스터 수업이죠. 그런 것들을 신청해서 너희들이 들어봐라. 그래서 올해 우리 학교에도 여러 가지 이제 공동교육과정들을 아마 교과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학 계열에 대한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그에 맞게 뭐였더라 제목이? 송환 선생님 잘 아시죠? 그래서 신체와 관련된 어떤 것들, 또 보건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수하는 것이 또 종합전형에서 이 친구가 정말로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해왔구나 보여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역시 똑같습니다. 저는 역시나 독서 활동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진로 탐색과 활동 경험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동체 역량 부분은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리고 반장. 또 뭐 있을까요? 수업하는 과정에서 조별 활동.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어떤 보여주었던 공동체 역량들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요. 주로 인성이라든지 그죠? 봉사 정신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리더십. 똑같은 학생이 보기에 모든 부분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게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학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학습을 해나가는 방식하고요.
대학에 가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식이 사실 되게 유사하죠. 대학에서는 학종을 좋아합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수능 전형을 늘리라고 하지만 대학에서는 학종을 좋아해요. 연구를 해봤더니 학종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대학에 대한 적응력, 충실성 좋을 수밖에 없겠죠. 내가 이 대학 못 갈 줄 알았는데 간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 간 친구들은 그만둬놓고 딴 데 간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종합 전형은 충실성도 굉장히 높고요. 만족도도 높고요. 그리고 공부를 해왔던 방식 자체가 대학 교육과 유사하죠. 네. 그래서 잘한답니다. 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합전형에서 종합전형이 중요하고 종합전형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하면서 학교생활 기록부는 또 이렇게 간소화가 되고 있다.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좋은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 미반영이고요. 기재도 많이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500자, 진로에 700자. 진로가 700자라는 건 진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진로가 지금 고교학점제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진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수상 경력도 미반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던 경시대도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독서 활동도 미반영이다.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핵심 역량 중심의 서술이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미사여구 이런 거 아니고요. 정말 이 교과목의 성취 기준을 이 친구가 어떻게 달성했는지, 그리고 이 친구는 그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또 이 친구의 강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압축적으로 정말 잘 써야 되는구나. 예전에 어떤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시절에는 산문보다는 운문이 편했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운문이 어렵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축약해서 쓰는 게 훨씬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좀 더 어려워진 거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의 중요성이 역시나 증대되고 있다. 그 면접에 대비하는 것은 1, 2학년 학생이라면 독서 활동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3학년이 오면 우리가 학생들을 데리고요, 막 합니다. 면접 준비도 하고요, 모의 면접도 몇 번씩 하고요. 네, 작년에 저도 이 고3 학생들 지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하지만 내용에 대한 준비가 단기간에 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공대를 가고 싶다, 내가 자연대를 가고 싶다, 내가 무슨 과를 가고 싶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적 준비를 그 짧은 시간에 해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 친구가 평소에 정말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독서 활동을 통해서 심화학습이 되어 있을 때 면접이라는 기술적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내게 됩니다. 아까 보셨던 고대 간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도 사실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이 친구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요, 굉장히 인문학적인 깊이가 좀 있었어요, 사실은. 저한테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와서, 선생님, 영국에 어떤 그 복지 정책을 다룬 이런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이러거든요. 못 봤는데? 이런 영화인데요. 영국은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가, 평소에 아마도 독서 활동이라든지 심화학습을 통해서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요, 구체적인 생기부 작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앞서서 제가 입시의 경향성, 그리고 대입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학생들을 보고 선발하는가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에 맞춰서 그러면 우리는 생기부를 어떻게 작성해 볼까?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저만 시간이 빨리. 학생들의 마음을 많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 네. 교사의 서술이 들어가는 부분이 교과 세특. 개인별 세특은 저희는 쓸 게 없었죠. 올해 2학년들부터는 아마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자율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면 개인별 세특을 쓰게 됩니다. 이미 타 학교들이요,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재작년에 한 10%? 작년에 한 50%가 넘어갔어요. 제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안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자율교육과정을 통해서 개인별 세특을 작성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가 있습니다. 비교과 영역이죠. 자율,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이 쓰시고요. 봉사는 특기사항을 안 쓰죠. 종합전형에다가 간단하게 또 언급해 주실 수 있고요. 진로, 담임 선생님들이 쓰시고, 동아리는 동아리 선생님, 종합의견, 담임 선생님 쓰시고.
다 담임이 하네, 그죠? 네, 상당히 어렵다는 거, 네, 알고 있습니다.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 기재 도움 자료라고 해서, 네, 여기 다 있습니다. 그 연구부장 선생님이 보내주셨던, 저도 작년에 많이 보내드렸는데, 학교 평가 지원 포탈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요, 그 자료가 있는데,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는 게 양이 커가지고요, 네, 전송이 안 돼요. 네, 교과별로 쭉 있습니다. 거기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개인적으로 USB에 담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재할까요? 교수 학습 과정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이를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의 성장이 드러나게 기재해 주십시오. 지식, 기능, 태도 및 교과 역량 등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 네, 성장, 성취 기준, 흥미, 관심 분야, 적성, 진로, 네, 당점,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할까요? 네, 비슷합니다. 성장, 자기 성찰, 성취 수준, 참여도 뭐 이렇게 다 쓰고 계시죠? 네, 우리가 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학습의 과정을 모두 기재해야 하나요? 그럴 수는 없죠. 500자인데. 그죠? 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다른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수업의 주제나 활동을 다르게 기재하기는 어려울 수 있죠. 똑같은 수행평가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느낀 바는 다를 수 있고 학생들이 거기서 어떤 이 이후의 추후 활동들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학생의 활동지를 받지 않고는 개별적 기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자료를 활용해야 할까? 네,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리로스쿨에 가시면요. 이제 금요일날 다시 한번 리로스쿨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간단히 드리겠지만 리로스쿨에 가시면 활동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활동 보고서를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 두시면요. 학생들이 들어가서 기재하면 선생님이 엑셀 파일로 한 번에 쫙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거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작성은 좀 피하자. 지나친 나열식 기재. 그리고 성취 기준에 맞지 않는 세특들이 있습니다. 억지스럽게 진로와 관련해서 어떻게든 한번 좋은 의도죠, 선생님들은. 얘가 진로가 이쪽이라는데 진로 중요하다면서 막 썼지만 우리 교과의 성취 기준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네, 좀 억지스러울 때 이런 것들은 크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지나친 만연체, 네, 요거 제가 한번 충격을 받아가지고 마침표 하나 있는 걸 봤어요. 이렇게 써보면 어떨까 합니다. 자율과 진로 활동, 깊이 있는 한두 가지 활동을 중심으로 쓰자. 그리고 학생의 깨달음, 행동의 변화, 후속 활동으로 독서 활동 기재를 추천한다. 마치 동아리 활동처럼 주제가 있다면 좋지 않을까. 또 학생들에 대한 지도 안내가 있어야 가능할 것 같고요. 리로스쿨 활용하자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교과 세특을 쓰실 때 그냥 쓰시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과의 성취 기준이 뭐였지? 그래서 학생들은 이 성취 기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였지?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태도로 또 어떤 강점을 보여주었지?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이 세특을 통해서 처음 보는 사람도 이 친구는 이런 친구구나. 네, 이런 게 눈에 딱 보일 것 같습니다. 세특의 교사평가를 기재하자. 네, 여전히 정말 열심히 쓰셨거든요. 진짜 막 보면 와, 잘 썼. 학생이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에 대한 얘기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네, 그래서 나는 이 학생이 정말 이런 부분에서 우수한 학생인 것 같다. 이 학생은 이런 잠재성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대학에서 입학사정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교사의 평가를 보고 싶다. 네. 그리고 세특의 독서 활동을 좀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지난해에도 드렸는데요. 무작정 독서 활동을 막 기재할 수는 없고요. 수행평가랑 연계가 되면 좋은데 사실 어려운 면이 좀 있고요. 학생들에게 우리 교과와 관련된 독서 활동도 도서 내용들을 좀 추천해 주시고 학생들이 그걸 읽고 네, 독서 기록을 제출을 하면요. 남는 시간에 한번 발표해봐라. 수업 시간에 발표시켜 보시고 그 내용을 살짝 언급해 주시면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체능이나 교양교과도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네, 말 그대로 종합전형입니다. 네, 예체능 교과 점점 강조되고 있잖아요. 예체능 교육이. 네, 그렇고요. 결국은 수업 평가 기록으로 이어지는 수업에 대한 설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성취 기준 계속 들여다보거든요, 매번. 내가 수행 평가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요. 실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2023학년도 의학학개열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전략이라고 해서 대전 지역의 대진역이라는
진학협의회에서요, 어떤 선생님이 작성해서 올리신 내용 가운데 세특 부분만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학학계를 진학할 친구들에 대한 저기를 하는 과정, 연수를 하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를 하면서 거기에 기재되었던 예시로, 네, 그러니까 내용이 좀 좋겠죠. 네, 세특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활동. 보시면은 학급 반장이었는데요. 학급 프로젝트라는 걸 했대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쭉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 내 역할, 리더십과 창의성을 보여주고요. 학급 프로젝트라는 활동을 통해서 인성과 창의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열하고 있지 않죠. 언제 뭐 했고, 무슨 교육했고, 무슨 교육했고, 무슨 교육했고,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이 친구 학급 반장인데요. 학급 프로젝트 우리 이거 했거든요. 그 프로젝트에서 이 친구 이런 활동했어요. 네, 그 과정에서 이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한번 보시겠습니다. 독서 활동으로 시작합니다. 동아리 활동인데 독서 활동으로 시작해서 그에 따른 토론, 그래서 인성과 리더십 부분을 강조해주고 심화 탐구와 전공 적합성을 뒤에서 드러낸다. 네, 의대 진학하려 의학학 계열 학생이니까요. 전공 적합성은 그쪽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및 면역 체계 노화에 대한 논문 등을 탐독하며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네, 역시 동아리 활동도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진로 활동 부분이고요. 탐색, 탐구, 심화 탐구 단계형으로 가면서 뒤에 가서 역시나 독서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전공 적합성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생체공학, 의공학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학생, 학급 진로 프로젝트인 RID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탐구를 수행했다면서 쭉 탐구하고 심화 탐구를 해나가면서 뒤에 가서 독서까지 해서 마지막에 탐구를 수행하고 뛰어난 메타인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지식을 확장한 역량이 탁월한 학생이라 평가한다. 교사의 평가까지 써놓고 있는 자료입니다. 네, 이건 세특이네요. 세특인데요. 지원학과의 관련성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작인데요. 화작인데 억지로 이 친구 의대 간다고 해서 화작 과목인데 어떻게든 의대 지원생이라서 그쪽으로 한번 엮어보려고 막 애를 쓰는 경우들이 있죠. 네, 억지로 그렇게 노력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에서 한 얘기거든요. 서울대에서. 네, 학생 생기부의 최근의 경향성을 보니까 진로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많은데 성취 기준 중심으로 서술되지 않고 성취 기준과 관련 없는 진로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는 학생부에 대해서 별로 좋게 보이지 않는다. 네, 이런 내용, 이런 언급이 서울대 입사관들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학업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친구가 그래서 국어교과에서는 어떤 능력을 보여주었는가 이런 것들 보여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이건 논술이니까 좀 자유롭죠. 논술이라는 교양 과목이었겠죠. 그러니까 교사의 평가가 먼저 나오고요. 수업 태도와 발전적 자세, 학업 역량 이제 수학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야, 수학 잘한다. 그 다음에 생명과학, 의대 시작생 저기니까요. 전공 적합성으로 생명과학 이야기까지 이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과학 2인데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용이 어렵고 제가 이해하기에는 근데 뭐 교사의 평가가 나오고요. 전공 적합성 꼬리 물기식으로 개별 활동을 계속 해나가다가 진로 탐구를 끝난다. 뭐 이런 건데요.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쓰여져 있는 생기부도 있다. 요거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분이 이제 만든 자료에 이렇게 딱 쓰여 있더라고요. 독서는 학생부에 제시된 다양한 활동의 사실 근거다. 네, 정확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친구가요, A라는 과목에서요, 정말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자기 스스로 탐구했습니다. 라고 쓰여 있으면 물론 좋지만 그래서 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어렵죠. 하지만 그래서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라고 제시가 되면요, 구체적이죠. 네,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탐구 활동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네, 진로에 대한 부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관심도. 또 넓고 깊은 역량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면접 준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1, 2학년 때 열심히 자기 관심 있는 진로 분야에 대한 탐구 활동들 이런 것들 독서 활동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아주 공감하는 내용이어서 네,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독서 활동 네, 아주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일반적으로 인성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된다. 학생부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구체적인 사례 위주. 여기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구체적 사례. 네. 그리고 행발은 담임 교사가 쓰는 추천서이다. 교사 추천서가 없어졌지만 행발은 있습니다. 행발이 바로 추천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대학에 보낸다는 마음으로 네, 써주신다면 우리 애가 이 대학에 꼭 가야 돼. 네, 선생님들이 자녀가 간다는 마음으로 써주시면요. 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우리 학교 생활 기록부입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잘 쓰십니다. 네, 제가 이거 보고 감동받았거든요. 교통안전교육 받았고요. 장애인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주변을 보니까 우리 집 주변에 그래서 이게 교통시설이 잘 돼 있나 장애인들을 위한 게 제대로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다가 이렇게 개선해 주세요. 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활동 시간에 했던 교육이 학생의 인식과 행동 변화로까지 나타나는 여기까지 전부 그 내용 하나로 쓰여져 있죠. 네, 굉장히 잘 쓰여져 있습니다. 정영수 선생님이 쓰신 건데 네, 서울대 갔어요. 이것도 학급 자치의 부회장 멘토-멘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두 가지 내용인데요. 일관되게 학생의 인성을 보여줍니다. 공동체적인 역량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잘 쓰여진 자율활동이지 않은가. 제가 썼거든요. 아, 부끄러운데. 자, 요것도요, 진로 활동인데 상당히 인상적으로 잘 쓰여져 있었어요. 저희 학교 박종윤 선생님이 쓰셨습니다. 잘 쓴 거니까 자랑해 드려야죠. 그래서요, 보시면 처음에 자기 진로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네, 아침에 그 월요일 날 아마 한 것 같아요. 그 자율활동 시간에 저는 이런 진로를 가고 싶습니다. 발표한 다음에 그래서 이 친구가요, 이 진로를 네, 하기 위해서 물리에 대한 학습을 막 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구체적인 그래서 어떤 대학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네, 탐색하고 그에 대한 의지까지도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상당히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정말 잘 쓰시는구나 제가 감동받은 내용들입니다. 네, 화학 실험도요. 학생의 활동, 성취, 교사 평가까지 열의가 돋보인다, 잘 설명하고 있다, 또 사고력이 돋보인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돋보인다. 네, 이렇게 네,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과 함께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수학, 네, 저 내용이 좋아서 네, 가지고 와봤는데요.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뭐 성대를 갔는데 아쉽죠. 네, 성대를 간 게 아쉬운 친구입니다. 네, 한문도 역시나 잘 쓰여져 있더라. 지난번에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요. 이건 누가 썼는지 모르겠다. 네. 종합 의견 우리 학교 선생님 쓰신 겁니다. 비 오는 날 학급 우산함을 확인하고 교실 뒷문 수리 후 주무관님께 받은 열쇠를 챙겨 담임 교사에게 건네는 면목.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2학년 교무실 앞 공간에 마련된 학부 입시 요강을 확인한 정말로 교사가 관찰했다는 게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학생의 인성 부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청년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힘껏 응원한다. 누가 쓰신 것 같으세요? 내용 보면 감이 올 수 있는데. 서윤승 알겠죠? 네, 저는 이거 읽으면요 말투까지 떠올라요. 한솔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딱 읽어보시면 그 말투가 떠오르죠. 선생님 하면서 말투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생기부 비교해보고 1.27과 1.47 네, 직윤 탈락. 네, 안타깝게도 그죠? 네, 성균관대 갔거든요. 이 친구는 쓰는 족족 합격했던 그 친구입니다. 둘의 생기부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제가 읽어보니까요, 좋은 생기부는 누가 봐도 학생의 학업 역량의 향상과 진로 관심 분야 및 그에 대한 노력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뚜렷하게. 그러니까 저 정도 내신 차이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만 한번 보여드리면요.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대 간 학생인데요. 내용이 안 좋겠습니까? 교과 우수상 보십시오. 별로 없죠, 1학년 때. 네. 반전인데? 교과 우수상 없는데 1등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수가. 2학년 때 늘어나기 시작하죠. 네, 눈치가 빠르신 선생님들은 이미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율활동.
이런 말씀 좀 죄송하지만 특별하진 않습니다. 네. 동아리 활동이 좀 이상적이었어요. 이 친구가 재료공학과를 갔단 말이에요. 1학년 때부터요, 꾸준히 이 친구는 그쪽을 계속 탐구해 갑니다. 그 중에 그것을 드러내는 한 가지가 동아리였어요. 화학 탐구반의 내용을 보시면요, 그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탐구를 해나갔는지. 진로 활동에서도 당연히 신소재 공학자라는 이야기가 벌써 등장합니다. 네, 해서 일관되게 진로를 보여줍니다. 자율활동, 내용 잘 써져 있고요. 2학년 동아리 활동 역시나 화학 탐구반 하면서 그 내용이 진로에 대한 이 친구의 열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진로 활동의 재료 및 신소재 공학과 또 나오죠. 지속적으로 이 친구 그 구체적 내용까지 나옵니다. 네, 내용들까지 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3학년 아까 보셨던 자율활동, 제가 감동받았던 자율활동이고요. 동아리 활동 역시나 3학년 때 화학탐구반 똑같아요. 네, 그 내용 상당히 좋습니다. 진로 활동 좋겠죠? 네, 최선을 다해서 써주셨을 것 같고요. 봉사활동도 있어요. 3학년 학생이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유의미합니다. 3학년이고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봉사활동이 기록되어 있다. 네, 진정성 있게 기록되어 있다. 네, 저는 유의미하게 보고요. 이제 성적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니, 이 친구가 어떻게 서울대에 갔을까, 그죠? 21, 22, 1, 2, 3. 1, 21, 22, 22, 22, 2, 3인데요. 그죠? 세특은 상당히 좋아요. 네. 선생님들이 열심히 써주셨지만 이 친구도 열심히 했겠죠. 네,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친구다라는 걸 세특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한 세특이 없습니다. 네, 영재학급 이 친구는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적이고요. 2학년에 오면요,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2, 1, 1, 1, 1, 1, 2, 1, 1, 1, 1, 3, 1, 1, 1. 하나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친구가 종합전형에. 분명히 1학년 때는 2등급이 다수였는데요. 이제 1등급이 다수입니다. 네, 80% 이상, 90% 이상 1등급이죠. 네, 세특 당연히 좋습니다. 워낙 열심히 한 친구예요, 정말로. 쭉 넘어가서 3학년 가면요. 3학년 어떻게 됐을까요? 올 1등급이죠. 9등급 과목이 별로 없지만 3학년 가면 올 1등급을 기록합니다. 네, 대학에서 평가하기에는 아주 이상적인 교과학습 발달 사항을 보여주고 있다. 내신 전형에서는, 그죠? 네, 쭉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당연히 진로 선택도 전부 다 A를 받았겠죠. 네, 여기에서 자기의 전공, 진로에 대한 탐색이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성적의 추이는 지속적으로 상승된다. 네, 게다가 수학에 굉장히 우수한 모습을 보이는 이 친구가 상당히 좋은 입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에서는 올해는 이 친구를 저는 모두에게 소개하고 싶은 친구였습니다. 독서활동을, 이 친구도 독서활동이 제공이 됐거든요. 올해 3학년까지는 독서활동 당연히 많겠죠. 네, 서울대 간 친구인데 분야별로, 그죠? 분야별로 상당히 많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독서활동은 면접에서 질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읽지 않은 독서를 기록하면 곤란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종합 의견도 잘 쓰여져 있습니다.